올해 하반기 중에 급등 랠리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랠리의 근거들, 그리고 언제 올지, 그리고 단기와 중기 증시 시나리오, 이걸 알면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 시나리오가 잡히겠죠. 시나리오와 대응 지점만 있으면 자산은 이렇게 우상향한다. 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그리고 정책, 증시 모멘텀, 3박자가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하반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랠리와 더불어서 조정은 하나의 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에 대한 타이밍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거란 거고요. 랠리와 함께 나오는 그 조정은 적어도 한 달 정도 또는 한 달 이상 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관세 충격으로 인한 S&P 500 20% 하락, 그리고 이후에 V반등 이후 나타났던 횡보와 급등, 이때와 상황이 매우 유사한데요. 다만 지금 하나 부족한 건 연준의 태세 전환이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구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이거저거 다 주는데 제롬 파월은 정치적 판단 근거를 배제한다. 데이터만 보고 간다. 뚝심이 엄청납니다. 이 연준의 태세 전환이 하반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금리 인하와 그 모멘텀은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는 미래를 말한다. 2019년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면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19년도와 지금의 공통점은 관세 이슈로 인한 20% 넘는 폭락, 현재와 유사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V급등, 정고점 구간에서 조정 이후 횡보, 그리고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정황이 지금과 유사한 점이 뭐냐면 지금도 마이너스 23% S&P 500 급락 이후에 거의 V급등 나왔죠. 이때는 19년도 7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이 파란색 점선 구간이 금리 인하가 나왔던 구간이고요. 미중 협상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기술주 랠리가 나타났는데 지금과 매우 유사하죠. 이 금리 인하 국면, 자, 이런 이슈들이 겹쳐서 증시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폭락. 지금 이 연준의 태세 전환 하나만 잡혀간다면 다음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자, 기존에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이 조정 구간, 매수 관점 대응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간인데요. 증시는 반등 중이다. 자, 이 구간 현금 베팅, 최저점 레버리지 전환, 그리고 증시 급반등, 여기서도 가장 강한 상승 랠리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 구간이다. 이후에 증시는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 랠리라면 그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조정 시점은 어떻게 될까? 먼저 하반기 증시 급등 랠리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 금리 인하 국면 올해 최소 2번 이상이다. 그리고 감세와 같은 성장 정책,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부채 급증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의 하강 안정, 이것은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를 지지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그리고 기술적인 수급 매수세란 거예요. 유동성이 급증하는 구간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금리 인하 부분은 멀티플의 상향, 멀티플 오버슈팅이죠. 이것으로 연결이 되고 S&P 500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예상치들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PER 멀티플이 올라가야 된다. 그걸 지지해주는 이슈들이 바로 인플레 안정과 금리 인하다. 그리고 기술적인 강세 국면, 중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파월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자, 여기서 트럼프 관세 충격이 S&P 500 마이너스 23%까지 조정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런 조정이 또 나올 거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 다음 국면이라는 거죠, 현재는. 그리고 고율 관세에 대한 이익 둔화 문제는 지난 급락, 이 하락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다 완료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25년에 침체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 2025년에 리세션 가능성을 살펴보면 사실 올해 대조정 그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하반기 랠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슈들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 사이클, 출렁임은 존재한다. 일정 시점 큰 강세는 오겠지만 그 다음 큰 조정도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허니문 랠리,
공식이 있는데 이번에 대선이 어제 치러졌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해당이 된다. 대선 이후에 한 달 동안은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 몇 번을 빼놓곤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고요. 대선 한 달 이후 평균 수익률이 1.9% 이상. 2010년 이후에 세 번의 대선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각 정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들어선 정부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와 유사하죠. 보수에서 진보로, 현재도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어가는 상황. 이때와 상황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보수, 진보 누가 되든지 유사했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의 강세는 유사했다는 거고요. 1981년도부터 봤을 때 총 9번의 대선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락 사례는 딱 3번이었다. 2002, 2007, 2012. 각각 뭔가 큰 이슈가 있었던 경우였고 이때 외에는 대부분 올랐다는 거죠.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적인 영향, 그리고 대선 직후 정책 관련 중소형 주도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관점이 되겠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6월 초인데 6월 상승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볼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지금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나올 텐데 선행적 금리 인하,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위기가 터져서 그걸 막기 위해 나타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보험적 성격 침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금리 내리자.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멀티플 오버슈팅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멀티플이라는 것은 PR이다. 실적분의 주가가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느냐, 이 배수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코스피의 PER, 흔히 기본 10배 정도 이야기하죠. 현재 S&P 500은 20배, 21배. 이 배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같은 이런 선행적 금리 인하가 나타났던 그런 구간,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때는 이 하늘색 S&P 500의 멀티플 급증했다. 이게 지금도 똑같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요.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선행적 금리 인하가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반기 2회 인하, 24년 9월달에 한번 일단 내렸고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멀티플 급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분명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적인 근거들에 의해서 랠리는 한번 온다. 그리고 이 랠리 다음에는 아마 8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큰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대략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가는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 그 다음 랠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될까? 지금은 일단 수익을 누리고, 지금 일단 제가 상승 말씀드렸죠. 이 수익을 누린 후에 위에서 조정이 나타나면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랠리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증시 흐름을 여기에 맞춰 간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세부적인 흐름이죠. 반등, 조정, 반등, 조정. 정확히 신처럼 똑같이 시점과 위치를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흐름과 대응 구간, 그리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2025년 수익률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제 멤버십을 통해서 이 흐름을 같이 타 나가시면 수익률 상승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상승 모멘텀이 26년, 특히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것들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개별 종목들의 호재 이슈이기 때문에 증시에도 영향이 있다. 글로벌적으로 로보택시 시장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예정이다.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4년 30억 달러에서 34년 무려 10년 동안 190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 이건 19년 동안 연평균 51% 성장률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고요. 폭발적 성장. 일단 6월 말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고 택시 대수를 점차 늘려갈 것이다. 그리고 점차 타 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오스틴, 웨이모가 로보택시 사업 중에 있죠. 처음으로 직접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데 이 로보택시 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업계를 장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19년도와 상당히 유사한 점, 흐름을 잘 우리가 따라간다면 상당히 2025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증시뿐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여기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잘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 댓글 통해서 제 멤버십 가입하시고 함께 25년 큰 틀의 흐름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하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25년이 끝났을 때 극과 극의 격차를 만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제 멤버십 스터디에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나리오 함께 트래킹 해나가시기 바랄게요.